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중소형 평형의 돌풍이었습니다. 자, 분양시장 완판 행진도 중소형이 이끌었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평형대가 넓은 대형 평형은 오히려 전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워낙 돈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에다 거래가 잦은 편이 아니어서 긴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머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대형 평형은 또 전세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주택의 장단점이 시기에 따라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볼 때는 항상 고민이 되고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오늘도 그런 고민과 혼란스러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와 생생부동산 클리닉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02797-03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중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게 바로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도 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열기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어떻습니까? 전망은? 자, 일단 저금리 시대에서 과연 그런 저금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있다면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럼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꾸준히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처럼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들이 인기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힘입어서 사실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주택 시장마저도 좋지만 꾸준히는 그 상가라든지 그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면 굳이 너무 꼭 상가나 오피스텔에 집중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고민해 보시겠지만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일간 신문 한두 장만 딱 넘겨도요.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여러 가지 네. 수익형에 초점을 맞춘 것들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양도 많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뭐를 꼼꼼히 따져서 가야 되냐 하면 네. 이 상가라는 그야말로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임대 금액에 의해서 수익형을 내가 가져가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상가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택지지구다 뭐에 있을 때 그 상가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상업농지 비율, 상가 비율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은 한 2.5% 이하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하는데요. 네. 요즘 같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네. 택지지구 조성할 때는 거의 5% 이상으로 상가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으니까 네. 임대가가 원하는 대로는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상가를 분양을 받더라도 그쪽 지역의 상가에 대한 비율이 얼만큼 있는지 최소한 3% 이하만 떨어져도 괜찮다. 네. 그 이상 되면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하고 오피스텔도 원래는 오피스하고 그 거주를 이제 합쳐서 만든 건데 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그냥 거주 용도로 1주택 원룸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네. 분양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비율이 많게 되면 그만큼 업무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또다시 거주를 목적으로 그런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순수하게 완전히 거주로만 쓰이고 있는지 또 업무적으로도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네.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다 보면은 뭔가가 이 돋보기처럼요 좀 맞아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굳이 우리가 이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 있죠. 수급과 공급의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게 되면 상가와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에도 우리의 그 수급과 공급의 원리를 파악하고 더 나은 투자를 그리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살고 있는 게 여기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매도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을까? 네, 그래서 관리 처분 전에 매도하고 싶은데, 네. 그 관리 처분 전 거기까지는 언제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12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12월에 해야 되나? 워낙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다. 뭐 우리나라 네. 가계부채가 최고조로 달했다. 뭐 내년 하반기에는 뭐 분양이 뭐 많다. 뭐 네. 대출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멀리금 상환으로 간다. 안 좋은 상황이 와서 12월에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년 1, 4분기 안에 해야 되나? 네. 네, 그거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매도 시점을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실 주공 5단지 하면 일단은 그 축하드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입지도 감사합니다. 괜찮고 지금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또 최근에 그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쪽 서울에서는 크게는 세 군데가 떴는데 여의도하고 용산 쪽하고 이쪽 잠실 세 군데가 조금 좋은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조금 좀 매도를 할까 또 내년부터는 또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할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한다면 조합 설립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2013년 말에 됐는데 조합 설립 이후로는 이제 사업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관리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은 그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한다면 계속해서 변경을 하려고 들고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근데 지금 조합장이 해임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다시 내년 맞습니다.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진행하는 어떤 조합자의 공석에 의해서 지금 좀 약간 뭐라 그래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1월 9일 날 신규 조합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조합장이 됐을 때라면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사업시 인가를 어떻게 받겠다라는 부분 또 관리 처분까지 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투자적인 심리도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맞지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업 진행 속도에서 조금 더 조합장을 선출을 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가 이제 준공을 하면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좀 1, 2, 3, 4단지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좀 더 보태서 이왕이면 투자적인 모습에서 주공 5단지를 살까라는 수요자도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단계가 2016년에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일단 조금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기는 하는데 자, 그 이후로 관리 처분 때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큰 이익이 되느냐는 이제 그 사업자 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 해서 좀 시기를 관리 처분 그러니까 사업자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받는 기간 안에 조금 그런 게 굉장히 노출이 됐는데 조금 그렇게 조합원들한테 크게 좋은 영향이 없더라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해서 빨리 매도를 할지 아니면 거의 관리 처분 에 임박해서 그때까지 조금 늘어갈지 그것도 참 타이밍 잡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업자에 인가받는 시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얼른 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정확하게 또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사업 시청자님. 시행 인가 네. 받을 때 네. 그때쯤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뭐 아직 매도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전화 주실 시점까지는 정했으니까요. 조금만 네. 더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는 예, 네. 용인에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숨 시티를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이 매물의 전망이 어떨지 이윤환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용인의 이제 처인구에 그 한숲시티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한 인기를 좀 끌었었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분양을 일단 받으셨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8년 한 중순경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예, 과연 계속해서 놔뒀을 때 더 뭐 피까지 붙어가면서 이렇게 거래가 잘 될 거냐 아니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것이냐 이거잖아요. 예, 자, 일단은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그 한숲시티가 지금 어떤 이미지, 어떤 그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놓여서 지금 분양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요. 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정말 올 초부터 이 지친 전세난에 의해서 새 아파트로 가져오는 어떤 인기몰이에 의해서 사실 같이 더불어서 분양도 잘 되고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동탄 2기 신도시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어떤 이 한숲시티가 동탄 2기 신도시의 배후주거지로서 동탄 2기 신도시는 평당 얼마인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한 80% 정도밖에 시세가 안 되니까 즉 한 평당 80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 대비해서는 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또 지금은 18평을 또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만만한 평형으로 이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과연 이 공급적인 면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동탄이라든지 지금 용인 한숲시티 이 근처에 배후에 어떤 업무시설지라든지 산업시설이 들어왔을 경우라면 그 효과는 좀 더 배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배드타운에 또 다른 배드타운이 들어선다. 물론 이제 6,700세대가 작은 건 아니지만요. 이 동탄 2기 신도시는 11만 5천 세대입니다. 자, 여기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좀 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도 사실은 뭐 KTX, GTS 이런 게 동탄 2기 신도시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지금 뭐 광고 면에서 이렇게 효과를 지금 내려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하고 세종 간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 2022년도에 개통되는 이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속도로 하나로 이 그 주거지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가격이 오를 만한 소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탄력을 받아서 힘을 받는다면 그거의 연장곡선에서 차라리 피를 조금 웃돈을 주고 파는 게 더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를 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서도 지금 청약 열기와 그리고 분양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거든요. 청약 열기는 뭐 몇 대 몇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가 분양이 좀 거의 좀 뭐 미분양이 좀 남아 있는 상태로 되는 곳이 이 동탄 2기 신도시에서도 이 중심부하고 약간 떨어진 곳들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한숲시티가 동탄 2기 신도시에 너무 저비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실구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세금을 갖고 여기서 집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한민국 기조의 28,000불 시대 즉 뭐 한 사람이 대략 뭐 5천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둘이 벌어서 1억이라고 그러면은 또 몇 년만 지나면은 내가 충분히 3억이든 얼마든 융자를 끼고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그렇게
그냥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달려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가려면요.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남는데 공급의 희소 가치가 조금 적은 영향,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걸 추가로 피주고 매입하려는 어떤 수요자들은 조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좋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좀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좀 매도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시청자님의 미래를 위한 답변이었으니까 한번 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네, 오늘 잘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성파구 가락동 가락국동 아파트 2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이 질문을 해주셔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또 송파예요. 송파구 이제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극동 아파트니까 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오래됐죠. 한 84년 입주를 한 아파트고 네네. 이제 재건축을 이제 바라봐야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네. 노도 면에서는 재건축 아니고서는 일단은 현 시세로 봐서는 이게 앞으로 이제 시세 전망이 네. 이 근처에 대한 입지가 얼만큼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아닌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송파구라는 지역은요. 네. 자,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잠실 1, 2, 3, 4든지 옛날 같으면은 아까 얘기한 잠실 5단지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였다가 이런 네. 1, 2, 3, 4단지 아파트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 송파구 잠실 지역이 현재 모습에서는 1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여기 이제 그 시형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가락동 이제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네. 그 가락주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도 들어오면서요. 네. 뭔가 모르게 이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예,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전 못하게 문전동이나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는 예전 같지는 않게 사실 시세적으로는 많이 좀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면 또 계속해서 주목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례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위로 북쪽으로는 잠실, 아래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사실 문정동이나 이쪽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큰 주목을 못 받게 돼요. 물론 옆에 이제 문정 법조타운 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시설도 들어오고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위례라든지 또 위쪽 가락시형이라든지 이쪽으로 번지가면서 뭔가 모르게 이쪽에 주목을 못 받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연장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쪽보다도 오히려 하남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치가 새 아파트고 어떤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현재 모습에서 내가 이득을 볼 거라면 생각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아니고서는 사실 큰 주목을 못 받아요. 네. 자,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재건축돼서 네. 입주를 됐는데 그나마 여기서는 역 근처고 계룡역 근처고 그나마 좀 면모를 유지하는데 그 옆에 문정 삼선 레미안 2000세대가 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여기야말로 금액이 굉장히 높았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락극동 아파트도 사실 뭐 세대수도 한 뭐 550세대 정도 되고 네네.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그렇죠. 송파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네. 이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거주하기에는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현재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대지 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아요. 아, 그래서 입주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면 사실은 그 대지 지분이 많으면 추가 분담금 조금만 내서 내가 몇 평을 받아야지라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네네. 여기는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플러스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면요. 네. 실제로 높게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라고 한다면 전세를 낀 비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네.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뭐 한 3억이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데는 전세가 뭐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거의 뭐 2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한 5, 60%밖에 안 돼요, 전세 비율이. 네네. 그만큼 내가 투자된 금액은 많은 부분이고 그걸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근처는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 재건축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여기를 사고자 하는 어떤 실수요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거니까 그냥 계속해서 금액이 그대로 갈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시점을 조금 놔둬서 좋으면은 제가 놔두라고 했지만 굳이 네.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전세 만기 시점 잡아서 이렇게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 한 가지 호재가 하나 있다면은 네. 지금 성동 구치소 있죠? 네네. 자, 요거에 대한 개발 이슈, 요거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그게 마지막 보류예요. 예, 그래서 성동 구치소가 이전이 됐을 경우에 네. 예, 라고 했을 경우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근처에 뭔가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이전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우리 분위기를 탈 때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운대가 잘 맞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전세 만기 시점에 맞아떨어지기만 한다. 혹시 전세 만기가 언제시죠? 올해 4월이니까 2년 후가 되겠죠? 2년 안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나타나서 제 얘기대로 해서요. 네. 금액이 조금 이렇게 올랐다, 뭐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올 4월 전세를 놓으셨으니까. 아니, 만약에 이제 꼭 매도를 해야 된다면 예. 그걸 감사하고 매도를 할까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파나 그때 파나 큰 영향은 없지만 아마 지금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월세를 하고 있어요. 올해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월세를 주고 있는데. 아, 월세를 주셨군요. 네네네네. 자, 일단은 이런 데는 월세 비율이나 이런 수익형으로 가져가도 솔직히 큰 이득은 없으니 네네. 일단 투자된 게 오히려 과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좀 매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매도하는 과정이든 뭐가 됐든 이런 그 좋은 호재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나 재건축하고 이런 옆에 성동구치소에 이전 계획이 있으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를 그쪽에서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준다면 성동구치소 이전은 이제 언제쯤인지 정확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계속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발표가 나야 되고 이전을 또 어디로 할 건지가 이제 후보지가 나서줘야 되는 네. 거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이렇게 될 건 아닐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오늘 이은환 대표의 이야기가 이 시청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은환 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2월 4일 금요일과 8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02797-0300번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매물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물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을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1,000만 원 투자로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망 증대, 유입인구 증가, 그리고 더해 재건축 사업 등으로 미래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어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강동구 천호동 지역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천호동 매물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개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송승현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매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매물은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를 보시면 강남의 업무타운이 주변에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대를 한번 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을 보시게 되면은 9호선 이제 연장 개통과 함께 주변 다양한 개발 호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송파구 속천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인데 그 가운데 논현동 매물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매물은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선 이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더블 역세권에 대한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황금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 매물 역시나 강남의 8학군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학군적인 수요와 함께 주변 일대 주거 수요 또한 그 업무 배우지로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보험 매물 역시나 그 넓은 전용 면적을 볼 수 있겠는데요. 실내 면적이 기타 이제 수익형 상품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와 함께 수익형 상품으로도 매우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간단한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보험 매물은 그 7호선과 분당선 강남구청역이 되겠는데 강남구청역에서는 도보 이제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 주변 일대를 보시면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뭐 3호선이라든지 9호선, 그다음 2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양쪽 이제 날개를 볼 수가 있겠는데 좌측으로는 강남대로를 끼고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영동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은 매우 우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광역적인 교통이 으뜸으로 뽑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학동로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학동로와 도산대로 그 사이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 아주 그 고급 주거단지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주변을 보시면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급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권을 보시면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그 로데오 거리, 그다음 청담동 명품거리, 코엑스라든지 고급 호텔,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들이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또한 그 고급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험 매물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학동로에 위치를 했는데 하단 쪽을 보시면 봉은사로라든지 테란로가 껴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녹지적인 면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삼릉공원을 비롯해서 도산공원 또한 그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학군적인 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학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파락군적인 입지까지 갖고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송승현 소장 오늘 화면이 굉장히 잘 나와요. 머리 스타일 바꾸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좀 계속 넘어가 볼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 강남 쪽에 많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이제 뽑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측의 영동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8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포함해서 이제 향후에 8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GTX, ABC 노선을 비롯해서 위례 신사선 등 다양한 것이 교차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교통이 가져오는 개발에 대한 그 기대 가치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GTX라든지 KTX가 그쪽에 이제 완공이 된다면은 시내뿐만 아니라 시의 광역적인 교통망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 가치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그 강남의 가장 큰 개발의 이슈죠.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전부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크게 72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 서울의 중심으로 변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그 경제 효과는 262조 정도 달하고요. 고용 창출은 약 35만 명 정도 달하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 또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테란노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면서 주변 일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창업이 앞으로 진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노 일대 팁스 창업을 통하여 뭐 더욱더 많은 고용 창출과 함께 160여 개 달하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이쪽에 계속적으로 큰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또 더욱더 많은 임대차 수요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본 건물은 일단 내년 3월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겠는데요. 전면에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환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조망 또한 매우 훌륭하겠고요. 층수가 고층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에 이제 특별한 그 차이점 같은 경우 일반 그런 그 다세 주택과는 다르게 거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한 60cm 정도 더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주 공간 실내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개 동으로 건축이 되고요. 40호실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 쪽에 주차장 들어가고요. 상단 쪽에도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동안 매우 편리한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물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걸 겁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지금 3억 1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변 일대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물건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품의 아주 훌륭한 대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임대 전세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 그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런 수익형 상품을 투자를 하실 때 그 개인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 자기 너무 무리한 투자 말고 그 자기 신용에 맞게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매물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11월에 준공이 됐고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여지를 갖추고 있는 본 매물의 주변은 노후된 건물이 많아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미래 가치 면에서 상승이 예고되고요.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한 8분,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이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6년 한국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이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로 지역 부동산 호재를 전망할 수 있는데요. 고덕지구라든지 둔촌지구 그리고 강남권의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천호, 송내 재정비 촉진지구 등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로 상주인원 등 유인구 증가 등으로 임대 및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추천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근에는 명일, 그리고 천호, 그리고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광일중학교,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성덕 배재 한양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명일 여자học 등이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초중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2개 노선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연결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주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1구간, 상일에서 덕풍 구간이 2018년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도심 속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도심 속 심탈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및 주거 환경, 더해 주변 자연 환경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하철이 있는지 어떤 공원들이 있는지 이런 입지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개발 호재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본 지역은 다가구라든지 단독이든 노후주택이 밀집된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의 여지가 잠재한 굉장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동구는 베드타운에서 비즈니스타운으로 변신 중인데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비즈니스,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변모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사업은 도시 부적격 시설과 노후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4입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둔천지구의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청자분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실제 매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 5층입니다.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그리고 방범정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뇌장 시공과 도해, 결로 방지 시공, 그리고 세대별 창고를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7천만 원인데요. 시청자님들께서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서 실투자가 1천만 원뿐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 수익도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 좀 이용하시고 실투자 7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606만 원에 8.7%가 예상되는 수익형으로도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럴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룸은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이 지역 특성은 3룸의 투자 가치가 있으므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매물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이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송파구 석촌동에서 만날 수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그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가들이 항상 상승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이 아파트라든지 그 토지와는 다르게 이런 다세주택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은 역시나 그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타의 뭐 강남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시세로 가지고 이제 소액 투자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자, 이 매물도 총 3가지의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씩 이야기를 더 들어보죠.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의 교통 여건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8호선 그 석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되는 그런 입지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그 추가 개통을 따른 그 보훈병원까지 이어지겠죠. 그 추가 개통에 따르게 되면은 이곳에는 2018년 새로운 역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본 매물과의 그 접근성이 불과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로 변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 이런 그 주택을 하실 때는 주택가의 어느 위치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그 주택가의 아주 중심 자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 주택가
투자의 그 주택으로서의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인접에 그 송파 대로가 있습니다. 또 상단에 올림픽 대로가 있기 때문에 시내 그다음에 외곽까지 아주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이런 주택의 그 녹지 공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에서 주변에 이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탄천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 아주 인기가 많죠. 그 석촌호수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까지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그 대형 백화점,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죠.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 몰까지 있고요. 그다음 큰 놀이동산까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그 대학가, 학원가가 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아주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 소개해 주셔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처음에도 그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제일 큰 화제는 그 9호선이 이제 4단계 개통을 따르는 걸 볼 수가 네. 있겠죠. 이것이 개통이 된다면 초역세권 매물로 변모한다라는 탈바꿈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많은 집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 보시면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9,500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 지금 청약률이 30%, 30대 1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 일대가 얼마만큼 그 가치가 있는지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송파의 이 가락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그동안 많이 큰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 잠실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된 큰 사업으로 변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와 함께 그 공연이라든지 큰 사업으로 변모를 하면 더욱더 큰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동대로 뭐 GTX, KTX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수서 KTX와의 아주 인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교통망 또 훌륭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롯데월드 이제 제2 롯데월드 완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시면 마리아 샌즈를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네. 이제 한 4년 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것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을 하면서 20% 정도 관광객들이 느는 큰 효과를 봤죠. 그로 인해서 뭐 상인이라든지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발음하기 힘든 거였어요. 네. 자, 이어서 건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언제 지어질지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내년 3월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3베이 구조로 갇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층에 기본적으로 필로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문이라든지 보안 CCTV 잘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고요. 1층에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젊은 감각에 맞춘 그 인테리어와 함께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벽이라든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층이기 때문에 그 채광이라든지 환기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물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가격은 얼마에 형성이 될지, 내가 얼마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가격 얘기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지금 2억 6,9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기타 강남권들 매물을 보시게 되면 투룸 상품이 3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전세는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실투자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000에 9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 연금형 상품으로도 매우 훌륭한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그 인기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때 공급량과 수요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 같은 경우도 기존 공급보다는 신축 공급량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화면으로 공지가 나갔던 번호죠.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고요. 저희 수요일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